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등학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 씨와 함께 식사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한동훈의 정치권 입문을 위한 사전 기획론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우연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부인 진모 변호사인가요? 그분 봉사하는 사진도 언론에 쭉 풀려가지고 말은 이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건 기획된 거 아니냐 나왔을 때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또 항변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고등학교 동문으로서 현대고 5기 동창이라는데 정말로 식당에서 이거를 그냥 같이 밥을 먹기로 하고는 약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먹었는데 저게 언론에 저렇게 자연스럽게 풀렸나?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일전에 지금까지 쭉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보면은 물론 전임 장관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만은 그거하고는 달라요. 한 장관이 좀 조심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말 저녁에 이제 대중들이 많이 가는 식당에 저렇게 사진 찍어주고 영상도 다 찍히고 이럴 시간에 행보를 한 게 또 그냥 단순한 지인 만남이었을까? 뭔가 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알고 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마음은 사실상 지금 여의도로 거의 반쯤 왔다. 반쯤 온 거고 굳이 이정재 씨랑 이제 그 현대고등학교 동기인 건 알겠는데 굳이 저런 노출이 심한 곳에서 밥을 드시고 또 이렇게 사진도 한 방 찍고 이렇게 한 거 보면은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지난 26일 오후 한 장관과 이정재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2시간가량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용히 둘이 만나서 밥을 먹었다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진도 찍히고 둘 사이의 자세한 관계도 공개되는 등 소소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준비했고 사전에 기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시민이 식사를 끝내고 나온 두 사람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널리 퍼졌다는 건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 포즈를 취하게 한 당사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사람과 찍은 사진은 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둘이 포즈를 취하라고 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말인가요? 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 믿어주죠.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왜 매번 이런 우연은 한동훈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걸까요? 자신의 부인만 사진에 찍힌 일도, 기자들을 몰고 다니며 전국 투어하는 꼬라지도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누군가 철저하게 기획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자를 두고 보는 민주당이 이제는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왜 탄핵하지 않고 있나요? 지금이라도 탄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도 못해 이제는 화가 나는데요. 이런 자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징역 5년 구형했습니다. 내년 1월 초에 선고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손준성 검사는 최후 변론에서 검사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도 등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손준성 검사 본인 핸드폰 압수당하니까 끝까지 비밀번호 안 알려줬죠. 그것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삭제했고요. 다른 관련자들은 PC 하드디스크를 빼서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뒤에 포맷하는 방식으로 포렌식을 방해했고 안티포렌식 앱까지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통상 증거인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뿐이지 명백한 증거인멸입니다. 이게 검사로서 양심에 맞고 정말 떳떳한 행동입니까? 검찰은 어떻습니까?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내부 감찰을 서둘러 한 뒤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보란듯이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같은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검찰은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버리면 기관 간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헌법적 원칙도 훼손하는 것인데다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까지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검찰권을 악용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주가 조작과 검언유착 제보자 관련 실명 판결문을 수직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당시 미래통합당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사법 시스템을 뒤흔든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지금 국민께서는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탄핵 등을 통해서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고 사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청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정치권의 진보 진영 인사들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재판이 1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는데요. 그것도 5년의 중형을 때렸습니다. 손 검사는 마지막 재판에서도 70번 넘게 답변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이 전달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의 전송자 표시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또 정치인 인사들을 고발하는 내용인데 실제 선거 캠프에 전달됐습니다. 검찰은 검사복을 벗어 민간인이 된 김웅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는데요.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전송자로 표시된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만 피고인석에 세웠습니다. 사실 이 상황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요. 모든 정황과 증거가 김웅과 손준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1년 반의 재판 끝에 정치적 중립성을 잊고 검찰총장 가족을 비호하려고 수사정보를 이용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손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파일 전송조차 인정하지 않고 합당한 변명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검사는 검사로서 본분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마지막 재판에서도 공수처 질문에 77번 진술을 거부한다는 답만 반복했는데요. 이게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이 할 행동인 건가요? 정치권에서 자신을 탄핵 소추할 예정이라 법정 발언이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까지 답변을 요구하자 그제야 수사정보 업무상 제보가 많았다며 고발장은 기억 안 난다고만 말했는데요. 검찰은 지난 4월 손 검사의 비위를 찾지 못했다며 징계 절차를 끝내고 9월엔 피고인 신분인 손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왜 매번 김학의 사건이 반복되는 걸까요? 검사들의 눈에는 범죄를 저지른 검사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들이 말하는 검사 동일체가 상식과 정의일까요? 손 검사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에 내려집니다. 제발 범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털어도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자 이제는 과거 자신의 식구들까지 털고 나섰는데요. 오죽하면 이럴까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검사들이 불문율처럼 애쳐댔던 검사 동일체가 무한해졌는데요. 검찰이 대검찰청 차장까지 지낸 임정혁 전 고검장과 전직 경찰 고위 간부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유는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엮어보겠다는 검액관들의 처절한 몸부림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던 개발비리 의혹 수사가 검찰과 경찰, 고위 정관의 로비 의혹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인데요. 아니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는 제 식구고 나발이고 반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검사를 향해 어떠한 공격도 서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임정혁 전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장을 거쳐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까지 지낸 뒤 2015년 퇴임해 개업한 변호사인데요. 이런 자를 이제와 털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목적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투명할 수가 없는 건데요. 오로지 목적은 이재명 잡기, 죽이기가 그들의 목적인 거죠. 이에 검찰은 백현동 개발에 특혜를 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했는데요.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재명 죽이기, 이 뻘짓은 윤석열 임기 내내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과연 뜻대로 될까요? 그렇게 10년 넘게 털어서 나온 게 없다면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 이제는 조작까지 하려 하는 걸까요?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그 대가를 되돌려받게 될 건데요. 제가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